폴스타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본사를 두었으며 2017년에 볼보 자동차와 지리홀딩에 의해 설립되었고 기업명인 폴스타는 북극성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 문이 열려요. 이렇게 폴스타2 안에 소재들은 알러지 테스트를 통과한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비상등이나 열선 같은 버튼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폴스타 같은 경우는 볼보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since 1959년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움푹 파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발이 조금 더 편하게 뻗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른 전기차랑은 좀 다르게 센터 패널은 좀 높은 편이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도 센터 패널은 조금 높은 편인데 여기까지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주행거리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선이랑 USB-C 단자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뒷좌석은 넓은 편은 아닌데 위에 파노라마 루프가 있어서 그래도 되게 넓어 보이게 느껴져요. 트렁크는 테슬라 같이 통째로 열리는 스타일이고요.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판매된 모델이었고 그리고 올해 초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폴스타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원래는 그 BMW의 M이나 벤츠의 AMG와 같이 볼보에서 그 고성능 모델을 좀 튜닝을 하는 그 디비전이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브랜드로 좀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의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볼보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이 자동차에 사실 국적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폴스타 그 본사 자체는 스웨덴에 있으니까 스웨덴 브랜드다, 아니면은 공장 자체는 청도에 있으니까 중국 브랜드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자동차의 그 주민등록번호 차대번호를 보면은 스웨덴 국가를 표시하는 Y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보와 같은
내부 소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친환경이라고 해요. 호우 형태로 드러나 있는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단지 윗부분이나 아랫부분들이 전부 다 천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묻거나 흐르거나 그러면은 조금 취약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폴스타를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사이드 미러 자체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뒤쪽이 넓게 잘 보이는 편이고요. 통 자체가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좀 사용하기 편하게 좀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넣었죠. T맵부터 시작해서 누구, 플로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 자동차 자체에서 T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누구의 서비스가 가장 운전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리야, 온도 하나 낮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릴게요. 아리야, 온도 하나 낮춰주고 바람 세기 줄여줘. 잘 못 들었어요. 5년 동안 LTE 서비스가 무료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차량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오버 디 에어 OTA 업데이트 서비스는 무려 15년 동안 무료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서 좀 차별화를 해주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볼보는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옆유리 그리고 파노라믹 루프 유리 같은 경우는 전부 라미네이티드 유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옆쪽의 유리들은 전부 다 일반 유리를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시승하는 곳이 제주도라서 좀 길도 굴곡진 곳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충격을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느낌은 정말 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차는 퍼포먼스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브레이크가 브렘보로 되어 있네요. 원 페달 드라이브를 끄고 크림 모드를 켜게 되면 거의 그 내연기관 차량처럼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차 중이어서 블리스는 이제 꺼져 있는 형태인데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편이고 차선 유지 같은 경우도 아주 급격한 회전 구간이 아니면 잘 작동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는 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또 주차 시에도 내가 언제 탑승할 때 냉난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 시간에 이제 맞춰가지고 냉난방을 해주고요.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오디오 성능이 최근에 시승했던 차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볼보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볼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오디오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브랜드였거든요. 뭐 옛날에는 덴마크의 다인 오디오라든지 최근에는 영국의 바워 앤 윌킨스라든지 이제 오디오로 유명한 브랜드들이랑 많이 협업을 했는데 이 차에는 지금 하만 카돈의 그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사실 하만 카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죠. 세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스피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리의 밸런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퀄라이저를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 이틀 동안 시승을 했을 때 이 폴스타 2의 장점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노면이 좋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부분이 굉장한 강점일 것 같고요. 그거는 서스펜션이 되게 완성도가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잘 도와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모터 롱레인지 모델인데 굉장히 출력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듀얼 모터였다면은 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퍼포먼스 패키지에는 올린즈라는 브랜드가 이제 설계한 그 서스펜션이랑 브embo의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폴스타 같은 경우는 기존 모체가 되는 브랜드인 볼보랑 동일하게 오디오에 기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오디오의 성능이 충분히 기본 성능으로도 만족스러웠다는 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